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북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에게 곧 보자라고 말했지만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북한은 적대 정책 철회를 거론하며 딱히 반갑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물론 북한도 성과가 담보돼야 제3차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선 북미 간의 제3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 3차 정상회담은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있고 난 뒤에 열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과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모두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제대로 된 실무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채 열렸습니다. 1차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 간 역사적인 첫 만남인 만큼 원론적인 합의만으로도 박수를 받았고 제2차 정상회담은 배드빌보다는 노딜이 낫다는 차원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3차 정상회담은 상황이 다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조야의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분명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김정은에게 곧 보자면서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실무선에서의 합의가 전제돼야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새로운 조미순회 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말하며 새 회담은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구간의 북미 정상회담을 무익한 회담이라고 규정한 뒤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의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자신들을 적으로 보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더 이상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해당한 값도 다시 받아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실무 협상은 연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한미가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해온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면서 북한이 협상 재개에 응할 명분을 어느 정도 줬다는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무협상이 열리더라도 북미가 얼마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조회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생존권은 체제 보장, 발전권은 제재 해제를 의미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실무협상에서 단기간 내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기 기대하기 힘든 만큼 일각에서 거론하는 연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쉽지 않고 북한 김정은의 내년 1월 신년사에 따라 정상회담은 내년 초에나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촉구하는 문화행사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북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 국제연대 회원들이 광화문에 모여 주민들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인권단체인 북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 국제연대가 주최한 2019 북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 주간 문화제의 참석자들은 한 손에는 피켓 즉 구호판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촛불을 든 채 북한 주민들의 종교적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북한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이 들고 있던 피켓에는 북한 당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북한은 종교 탄압을 중단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종교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대표는 행사의 특별 강연자로 나서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회복될 때 북한 인권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들을 언급하면서 북한 인권을 위해 종교 인사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인 강초로 세토교회 담임 목사도 행사에 참석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종교를 전파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목사는 북한 당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종교라며 북한 주민들이 김씨 일가가 아닌 종교를 믿기 시작하면 잘못된 복종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자유를 위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열린 북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주간 문화제는 단체 창립 이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로 다음 해에도 규모를 확대해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5일과 16일 미국의 유명 대학가의 성지라 불리는 보스턴 대학교 학생들과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2명의 탈북민들이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북한 이탈 주민들의 1:1 영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북한 이탈 주민 글로벌 교육센터에서 주관한 행사로서 국내 다른 NGO들이 한 행사들 중 하버드에서 열린 탈북민 관련 행사로는 최초였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탈북민 영어 교육을 위해 국내에 존재하는 단체들 중 그 운영 방식의 독창성과 100% 외국인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었다는 부분 때문에 탈북민들 속에서 매우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탑다운 방식의 대한민국 일반의 교육 방식과는 다르게 탈북민 학생 스스로 자신이 배우고 싶은 영어 영역에 맞는 선생님과 주제를 선택하는 방식은 하버드 교육대학원 출신 케이스 라티그 대표가 최초로 창안해낸 운영 방식으로서 이 단체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많은 탈북 학생들의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탈북민들의 낮은 교육 수준, 특히 낮은 영어 능력 수준일 것이라는 일상의 편견을 깨고 탈북민도 영어로 최초 인류 대학인 하버드에서 강연할 수 있다는 큰 여운을 남긴 행사였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행사에서 2007년 탈북한 탈북민 윤아 씨는 나의 첫 자유라는 제목의 영어 스피치에서 자신은 북한 김정은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가졌다며 자신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김정은은 핵미사일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부릴 정도로 다 가졌다 하지만 자신처럼 미국과 중국, 유럽 나라들은 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한국 생활 일상에 만연하고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많은 대학생들은 한결같이 탈북민들이 영어로 유창하게 강연을 하는데 놀라웠다고 말하면서 특히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그들을 돕고 구출하는데 모든 이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는데 크게 공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한민족이라는 현실을 또 한 번 공감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꼭 하는 김장 담그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한 일반의 서민들이 김장 담궈야 할 통배추가 너무 비싸고 귀해서 농장에서 이삭 죽기로 김장거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력 있는 간부들과 돈주들은 배추, 무 등 김장 재료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김장을 담그고 있어 월동준비 김장에서도 빈부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김장철이 되면 해마다 어려운 이웃들과 장애인들에게 김장을 담아서 제일 먼저 나눠주고 기부하는 행사들이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많은 탈북민들은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 평안남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지금 평안남도 송천과 운산 지역에서는 겨울 반년식량인 김장을 준비하느라 주민들이 바쁘게 돌아간다면서
장마당에 나가보면 뜨락도르와 소달구지, 손수레까지 동원해 김장용 배추, 무 등 김장 재료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판매하고 있다고 통신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장마당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김장 재료 배추 1kg 가격은 내화 1,200원, 무 1kg 가격은 500에서 700원, 국산 고춧가루 1kg는 1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올해 배추와 무 가격은 가뭄으로 수확이 좋지 않아서인지 지난해보다 200원에서 300원 정도 상승했지만 고춧가루와 마늘은 중국산이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비슷한 가격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3인 식구의 한 세대가 소비하는 겨울 김장용은 최소 200kg, 김치로 찌개와 국이라도 실컷 끓여 먹으려면 200kg 이상 담가야 한다면서 겨울 김장을 잘 하려면 쌀 70kg 또는 100kg에 해당하는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서민들은 이 정도의 돈을 주고 김장 재료를 구매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며칠째 배추 가을이 끝난 남새 농장 밭을 뒤지며 배추 이삭을 줍고 또 소금만 뿌리는 염장 김치를 담가 긴 겨울을 견뎌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선전 매체를 통해 소개하는 모습들에는 웅장함과 화려함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감추고 있는 북한의 열악한 아파트의 모습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전기가 부족해 살기 불편하며 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고층 아파트 초호화 아파트지만 입주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이 정통한 한 대북 매체에 따르면 북한 평안남도 평송시에 지어진 5층 아파트의 모습은 하얀색 외관으로 현대적인 도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당시 아파트 건설에 주력했습니다. 2018년도에 탈북한 이 씨는 현재 북한 평안남도에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오래되고 낙후한 아파트의 모습과 지붕은 곳곳이 부서졌고 외벽도 창문이 성한 곳이 없으며 심지어 뒤틀린 듯한 아파트 전체가 삐뚤어진 곳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내부 바닥은 시멘트 그대로이고 벽에는 도배가 되어 있지 않아 전혀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파트에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 대낮임에도 집 내부는 매우 어두웠다고 말했습니다. 내부 소식통이 전한 데 의하면 여전히 1년 내내 전기가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태양열로 전기를 쓰고 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식수인 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에 탈북한 최 씨는 북한은 평양 시내의 간부용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수돗물이 잘 안 나온다면서 두 가지 이유로 첫째는 전기 사정의 악화 때문에 펌프기를 쓰지 못해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낡은 수도관을 바꾸지 못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사는 부엌에는 정전에 대비해 물을 미리 받아두기 위한 물통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 외형상 좋아 보이는 고급 아파트도 전력난의 물 부족 현상은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까지도 많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야심차게 조성한 여명거리에는 40층, 5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는가 하면 지난해 수해를 입은 지방 도시에도 빠른 속도로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또 주요 건물과 시설 주변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도시의 현대화를 꿈꾸고 있지만 아파트의 실상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또 평양의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는 입주하는 사람이 없어 빈집이 많은데 이유는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고 수돗물도 전혀 나오지 않아 아무도 고층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아파트를 건설할 때 정치적 의미만을 고려했을 뿐 경제적 상황과 실제 생활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북한 아파트가 멋져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또 빠른 속도전으로 지은 아파트의 안전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
정작 북한 주민은 아파트에 사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자유북한 방송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